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네, 지금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5일 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로 한동안 비 안 오다가 갑자기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뉴스 보니까 뭐 이번 주 내내 계속 비 온다고 진짜 장마가 진짜 또 시작된 것 같은데, 무사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원래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찍었던 영상이 사주 예시를 들면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처음부터 사주 원국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뭔가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너무 전문적으로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이것 찍었다 저것 찍었다 하니까 뭔가 도움이 별로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나를 계속 꾸준히 일정하게 찍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도 요즘에는 일주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일주, 일주와 일간. 근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는 게 한동안 제가 이 일주를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막 무슨 일주 하나만을 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러니까 위아래 색깔이 똑같거나 이제 강약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들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지금 현재 명리학의 잘못된 점, 제가 오류라고 생각하는 점을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고 많이 이제 제가 일주를 많이 영상을 올리면은 이제 사주 원국을 다시 예시로 들어서 이래서 이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뭐 이렇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러니까 제 앞으로 계획은 일주에 대한 영상을 계속 찍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주와 일간을 일단 예전에도 영상에 한번 올렸는데 저번에도 전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사주 명리를 해석할 때 이 일주와 일간만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건 저는 굉장히 올바른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다 존중하고 그분들의 논리가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일간만 가지고 운을 보고 이제 대운을 보고 세운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한다는 게 저는 조금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사주 8글자를 가지고 다 태어나시잖아요, 보통. 아니, 보통이 아니라 다 대부분 이제 8글자를 가지고 태어나시는데 이거에 또 이제 대운과 세운 이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이 모든 글자들이 음양의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의 운동.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매년 바뀌는 세운과 10년마다 들어오는 대운 사이에서. 그러니까 글자들이 어떨 때는 이제 막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가고 이거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자체의 성향이 저는 근본적인 뭐 성향이 바뀐다고 그 성격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회에서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사회생활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어떤 막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은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되잖아요. 저희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뭐 하나로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집안에서의 내 모습이 있고 밖에서 사회생활 할 때 내 모습이 있고 아내를 대할 때 내 모습, 남편을 대할 때 내 모습, 자식을 대할 때 내 모습, 부모님을 대할 때 내 모습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성향을 이 일주와 일간만을 가지고 본다는 게 조금 약간 저는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 갑인 일주와 이 을묘 일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바로 들어갈게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색깔이 똑같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위에도 초록색, 밑에도 초록색, 이것도 위에도 초록색, 밑에도 초록색. 그래서 이거를 현재 명리학은 십성을 이걸 비견이라고 해요. 비견. 비견.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오행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오행. 이거를 우리는 목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기운이 강하다. 완전 오행으로 접근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간과 지지가 있어요. 천간과 지지 사주 원국에. 이거는 완전 엄연히 다른 거예요. 천간과 지지는. 천간은 우주고요. 지지는 지구예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완전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주는 오행 운동을 해요. 오행 운동. 근데 지구는 사계절 운동을 하잖아요. 사계절 운동.
그리고 이 천간은 현실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마음일 뿐이에요. 현실이 아니다. 근데 지지가 현실인 거죠, 현실. 진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 화려하고 폼나고 가오 있고 뭐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현실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운과 세운. 그거를 보면서 사주를 해석해야지. 이거를 막 천간과 지지를 구별하지 않고 막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본다는 게, 배터리가 15%네요. 이게 본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천간과 지지는 엄연히 다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갑인, 그리고 이 을묘, 이거 지금 이거 비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를 또 현재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간여지동. 위아래가 같다. 그러니까 갑목이 뭐 인목에 뭐 뿌리가 있고 을목이 뭐 묘목에 뿌리를 둬서 이 일간의 기운이 엄청 강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명리학은. 그럼 둘 다 비견이고 간여지동이고 고집이 세다. 뭐 어떤 삶의 풍파가 와도 잘 이겨내고 뭐 자수성가의 기운이 강하고 뭐 그런 해석을 둘 다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 을묘일주에 대한 설명을 이게 가리고 보잖아요. 갑인일주에 그냥 갖다 붙여넣기 해도 비슷해요. 이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막 뭐 정사일주, 뭐 병호일주, 뭐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런 일주도 보세요. 똑같이 빨간색이고 밑에가 겁재예요. 근데 둘 다 똑같이 화기운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화랑 병화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간목은 애초에 운동을 이렇게 밖으로 확산하는 친구고 나대고 싶고 나서고 싶고 저돌적이고 진짜 아이와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진취적이고 내가 대장을 해야 되는 친구예요. 이 간목의 성향이. 근데 을목은 이 간목과 완전 반대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이 친구는 소심하고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항상 약간 부드럽고 이런 친구란 말이에요. 실속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갑목과 을목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아까랑 똑같이 뭐 갑인일주도 초록색이고 을미일주도 초록색이라고 해서 뭐 똑같은 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목의 기운. 이 목의 기운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그 목의 기운이라는 거는 이게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첫 영상 때 이걸 제가 이게 찍었었는데 갑목을 말하는 거예요. 갑목. 이 갑목을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리학에서의 목기운이 이 갑목이에요. 을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갑인일주는 그 뭐 일주만 모아놓은 그 책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 성향이 뭐 간여지동이고 고집이 세고 힘이 진짜 세다. 그 맞아요. 갑인일주는. 근데 을묘일주는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을묘일주는. 갑인일주는 맞아요. 그 뭐 고집이 세고 뭐 주관이 세고 나의 성향이 강한 게 맞아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처음에 찍었을 때 인묘진에서 갑목은 인묘진에서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이 인묘진이라는 봄의 계절에 갑목은 진짜 강해요. 만개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묘목에서. 근데 을목은 당연히 이 갑목과 음양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인묘진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인묘진에서 을목은 쉬엄쉬엄 쉬어야 돼요. 휴식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을묘일주랑 갑인일주가 같냐는 거죠. 완전 다른 거죠. 이 인묘진이라는 봄과 대척점에 있는 게 가을, 신유술이에요, 신유술. 그러니까 을목은 신유술, 특히 유금에서 굉장히 힘을 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뭐지? 어떻게 을목이 어떻게 목 기운이 가을에 강할 수 있냐? 이게 왜 그러냐? 오행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보통 사주 명리를 배울 때 처음에 을류일주를 어떻게 배우냐면 뭐 칼날에 나뭇잎이 베인다. 뭐 송곳으로 나뭇잎을 찢는다. 칼로 찢는다. 막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다 오행적 접근인 거예요. 진짜 을목이 잎사귀고 유금이 칼날이 아니잖아요. 갑목이 진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 성향을 이제 형상화시킨 예시들 뿐이에요, 그냥. 그냥 갑목이라는 게 목이 진짜 뭐 그런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량을 배울 때 너무 오행적 사고에 익숙하다 보니까 을류일주가 어떻게 을목이 유금에서 이렇게 강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인일주가 이게 우리가 흔히 막 그 목기운이 강하다 할 때 그 갑인이 맞고요. 왜냐면 갑목은 인묘진. 이게 인묘진, 인이라는 계절이에요, 계절. 이 인이라는 계절에 갑목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묘진. 인의 갑목이 묘에 인에서 이제 록이 되고 묘에서 이제 제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목이 인묘진에서 굉장히 강한 게 맞아요. 그래서 갑인일주에 대한 설명은 맞는데 을묘는 이 묘에서 이 묘에서 갑목이 제왕이잖아요. 그럼 을목은 묘에서 태예요, 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갑목과 을목은 음양 운동을 하고 있고 음양 운동을 하면서 이제 갑목이 올라가면은 을목은 내려와야 되고 을목이 올라가면 갑목은 다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이제 음양 운동은 대등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인일주는 굉장히 강하고 을묘일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힘이 있으니까 좋다, 힘이 없으니까 나쁘다, 뭐 신약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갑목은 인목이라는 계절에서 해야 되는 생각과 행동이 있는 거고 을목은 이 묘목이라는 계절에서 해야 되는 생각과 이제 행동이 있을 뿐이에요. 그 차이예요.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그래서 갑인일주와 을묘일주는 전혀 다르고 색깔이 단순히 둘 다 초록색이라고 이제 비견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맨날 영상 찍을 때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십시는 천간만 보는 거예요. 천간만. 일간을 기준으로 십성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간만 보는 거고 지지는 형충파의 합, 뭐 이런 이제 사계절 운동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오행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일주를 계속 더 하겠지만 지금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갑인일주와 을묘일주 완전 다른 거죠. 갑목은 인묘진에서 강하고 을목은 신유술에서 강하단 말이에요. 이 갑목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유금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태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운성으로 태잖아요. 태. 그러니까 이 갑목이 유금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묘목에서 절정을 이뤄요. 이 제왕이잖아요, 제왕. 그러니까 갑목은 유금에서 태어나서 이 묘목에서 인묘진, 인묘, 묘에서 절정을 이루고 다시 신금에서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신금에서 다시 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을목은 갑목과 음양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반대로 아까 갑목이 묘목에서 정점을 이뤘으니까 이 친구는 묘목에서 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목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을목이. 갓 태어났으니까 힘이 없죠.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이 잠시만요. 이 갑목이 유금에서 태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묘와 유는 지금 이게 좀 너무 어려운가? 내용이? 이 음양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목은 묘에서 태어나서 이 신금은 이 유에서 태니까 이 을목은 반대로 유금에서 제왕이 되는 거예요. 제왕. 이 을목이 여기서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뭐 도끼로 을목을 찍는다, 뭐 커터칼로 뭐 을목을 벤다, 뭐 이게 아니라 그 진짜 그 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칼이랑 이 유금에서 을목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점을 찍었으니까 이 인목 이제 이 을목은 인목에서 절이 되는 거예요. 좀 너무 어렵죠?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양만 일단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익숙한 양. 갑은 유금에서 태어나요. 유금. 유금에서 태어나고 이 유금에서 태어난 갑목이 조금씩 오르다가 모든 계절을 거쳐서 조금씩 오르다가 이 묘목에서 이 묘목이라는 인묘진의 그 가운데 글자죠. 이 여기서 제왕이잖아요. 이 갑목이.
여기서 정점을 이뤄요. 그리고 다시 신금에서 그 절이 되는 거예요. 절.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을목은 반대로 이 간목이 유금에서 태어났으니까 유금의 반대편에 있는 묘목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반대로 이제 이 간목이 유금에서 태어났으니까 유금의 반대편에 있는 이 묘목에서 절정이니까 이 묘목의 반대편에 있는 유금에서 제왕이 되는 거예요. 을목은. 그러니까 힘이 진짜 강한 거예요. 이 을류일주가. 그리고 이 친구는 신의 반대편에 있는 인목 있죠, 인목. 이 인목에서 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목이라고 생각했던 건 간목이에요, 간목. 간목. 항상 우리가 이제 목 기운이 강해진다, 목 기운이 약해진다, 그건 다 간목을 얘기한 거고, 이 을목은 안 보여요, 눈에. 이게 왜냐면은 양은 막 강해지잖아요. 눈에 확 띄어요. 딱 보인단 말이에요. 알아요. 근데 을목은 을목같이 을목, 정화, 기토 이런 음의 글자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내성적이고 더 내성적이게 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에 익숙한데 음은 되게 막 뭔가 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영상이 오늘 좀 길어졌는데 항상 음양 운동을 한다. 항상 오행은 음양 운동을 대등하게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운동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매 계절을 거쳐서 각각의 계절에 각각의 그 글자들이 각각의 계절에 맞춰서 운동을 한다. 예. 좀 약간 너무 좀 서두가 없어서 이해하시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음 일주 영상을 찍기 전에는 이거를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주에 대한 영상을 계속 이런 식으로 찍으려고 하고요. 어, 제가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처음 부분에 이 간목과 이제 이 을목에 대한 이 설명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